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드니아 항구에 현대로템이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도착하던 날, 환영식에는 세바스티안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폴란드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에서 온 무기를 맞았습니다. 이날 환영식에 폴란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의 도입이 절실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아가 앞으로 또 다른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포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도 한국산 방산 무기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폴란드는 한국의 경공격기 FA-50 전투기 48대를 사가며 구매비의 30%인 1조 2천억 원의 선수금을 미리 지불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폴란드 군비청이 맺은 FA-50 전투기 수출 계약에도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고, 폴란드는 총 4조 원대의 국산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하며 계약서를 쓴 지 채 2달도 안 돼 1조 2천억 원, 약 9억 달러에 달하는 선수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은 총 금액의 약 10% 정도 비율에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이 같은 행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이렇게 거액의 선수금을 앞당겨 주면서까지 FA-50의 납기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가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무기를 공급해 줄 한국을 선택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력 공백을 메우고 싶어하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폴란드의 다급한 사정을 이해하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계약한 지 넉 달 만에 신속하게 배송해 폴란드에 화답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선수금의 30%를 미리 낸 FA-50 12대를 2023년 말까지 우선 납품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더 많은 방산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카이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폭탄 KGB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장착하는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GB는 군사용 GPS가 달린 유도폭탄입니다. 센서와 날개가 달려있는 유도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한 이 포탄은 무려 7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작전 능력이 월등히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발사된 포탄은 태블릿 같은 무선 장치를 통해 조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가공할 만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한국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 최고 사양의 FA-50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아예 자국 내에 물류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 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 체계까지 한국 측과 논의 중입니다. 나아가 한국과 함께 유럽의 4.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제 비행훈련학교 운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유럽의 한 매체가 놀라운 내용의 트위터를 게시했습니다.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의 개량형이 폴란드에서 KF-21FL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고, 폴란드 의회와 군 관계자가 이를 두고 실무회의까지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7조 6천억 원 규모의 한국 무기에 대해 구매 계약을 맺은 폴란드의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방산업체를 특별히 방문하면서 관심을 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열린 MSPO 국제 방산 전시회 개최에 앞서 카이 홍보 전시장을 찾았고, 유일하게 카이 부스를 직접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두다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FA-50 경공격기와 함께 KF-21 전투기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언론 매체 비셰그라드 24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KF-21FL로 공동 생산 가능성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유럽 매체 비셰그라드 24는 우리에게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전 근황을 가장 먼저 알린 매체이기도 합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당시 총을 맨 채 미소 짓고 서 있는 이전 대위의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온 켄 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할 수 있는 한 러시아를 공격하느라 바쁘게 지낸다는 글과 함께 태극기와 우크라이나 국기 이모티콘을 나란히 게시했습니다.
당시 이전 대위와 관련해서는 이전 대위가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했다. 현재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글이 올라와 이전 대위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을 때였는데 그때 비셰그라드 24가 전황 중에 이전 대위의 근황을 가장 빠르게 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폴란드가 한국의 전투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1호기가 초도 시험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2호기까지 35분가량 무사히 창공을 누비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시제 3에서 6호기도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해 앞으로 2000회 이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체계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2차 시험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자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도입 그리고 FA-50 경공격기 도입에 이어 KF-21까지 폴란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에서 KF-21 도입과 생산을 하기 위한 실무자까지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의 세바스찬 흐바웨 회장이 KF-21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PGG는 31개 방산업체를 거느린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업체인데요. 최근 세바스찬 흐바웨 회장은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다. 특히 KF-21의 구성품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우리가 유럽연합의 일원이므로 한국과 폴란드는 우리 인접국에 방산 무기를 판매할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KF-21 전투기나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의 한국의 대표 방산무기 구성품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서 만들게 될 경우 유럽 국가들에 대한 공동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산업계는 PGG 회장의 발언에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만일 폴란드에 한국 방산무기 구성품 생산 라인이 생긴다면 KF-21의 유럽 시장 진출에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한국과의 윈윈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군 무기 도입을 책임지고 있는 치오츠키 국방부 군비정책국장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 폴란드에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한국은 장거리 운송 비용 절감이라는 윈윈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총 33조 원 이상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키로 해 우리 방산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는데요. 일각에선 폴란드가 이렇게 많은 무기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치오츠키 군비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폴란드 법령상 프로젝트 소요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근거 없는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폴란드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믿음과 협력으로 방산 시장의 파트너로 부상 중입니다. 만일 이 같은 파트너십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만간 폴란드는 한국과 유럽, 나토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가 되고 한국의 무기 수출에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